비만이랑 아주 관계 많은 질병이 당뇨입니다. 비만 관리 안 되면 바로 당뇨병 가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을 지금 잘 건강하게 빼주셔야 돼요. 건강하게 빼주지 않다 보면 배는 볼록하고 팔다리는 가는 거미형 체형이 되고 그런 마른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보고 갈게요. 우리는 흔히 신체적으로만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으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세계보건기구 WHO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가정을 보면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거든요. 자, 이 가정을 봤을 때 아기들이 신체적으로 아프면 건강한 가정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엄마가 우울증이 있으면 엄마가 애들 컨트롤도 안 되고 남편 이렇게 서로 소통도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아빠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건강한 가정일 수 없겠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우리 큰 문제는 없어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이제 건강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인으로 있고요. 환자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맞죠? 네. 이런 상태입니다. 불건강하고 미병인 상태. 자, 건강하지도 않고요. 큰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만났잖아요. 이제 저는 이 건강인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운동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운동이 전부가 아니고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에는 이 세 가지 조건만 잘 갖추시면요. 여러분들 건강은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으로 따졌을 때? 영양. 운동은 없어요? 제가 운동 처방사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휴식. 밥? 밥은 여기 있는데? 네, 잠부터 생각나죠? 네, 우리는 밥을 안 먹어도요. 여기 흔들흔들하는 이 지방들이 밥을 안 먹어도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고 나면 그때는 이제 식욕이 막 오르겠죠. 네, 그 다음에 영양, 음식을 섭취하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다 이게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운동에 미친 사람들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운동 중독자들은 이게 1번이에요. 잠을 안 자고요. 먹지도 않아요. 건강이 과연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겠죠. 근데 여기는 해당되시는 분 없죠? 자, 건강 말고요. 체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소화기관에 휴식을 안 주고 있어요. 계속 먹기만 먹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요? 부담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 지방이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얘를 쓰지를 못하고 자꾸 지방을 저장만 시키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영양 잘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영양 결핍이세요. 이해를 못 하시겠죠? 왜? 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칼로리는 많이 들어오지만 영양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아니요. 네. 걷지도 않는데 무슨 운동을 합니까? 움직이지도 않는데.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예, 앉으세요. 자, 그래서 1번이요. 이것도 체중 관리 1번이 휴식입니다. 두 번째가 잘 드셔야 돼요.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자, 운동 선생님이 왜 운동 1번이 아니라고 할까? 건강으로 따졌을 때, 체중으로 따졌을 때 이게 1번이에요. 네. 잠을요, 5시간, 4시간 자잖아요. 살 절대로 안 빠집니다. 살이 오히려 더 찝니다. 그게 이따가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자, 볼게요. 비만이란 체내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이렇게 배가 볼록한 내장 지방형 비만이 건강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장 지방형은 혈압, 혈당, 지질, 그러니까 지방질들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우리 검사 다 했죠? 예, 본인들 검사 결과 오늘 제가 다 뽑아놨거든요.
네, 잘 보시고 내 상태가 이렇게 안 좋구나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 다 했죠. 제가 이거는 전화로 유선상으로 물어봤고요. 다 이거 25 이상이시죠? 네. 그리고 허리 둘레 85가 아니고 거의 100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자, 다이어트 체중 감량의 정답은 뭘까요? 적게 운동하는 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알고 가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못 들으면요, 계속 이런 상태에 빠져서 나는 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비만은 칼로리 불균형이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칼로리 불균형이라는 거는 내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지 칼로리가 더 소비가 돼가지고 내 몸에 체중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장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이렇게 분해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저장하는 호르몬은 대표적인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인슐린 하면 여러분들 바로 당뇨 생각나죠. 예.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당을 몸에 저장하고요. 우리가 몸에 저장하는 저장하는 곳이 간이랑 근육밖에 없거든요. 조금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하다가 넘치면 이제 지방으로 축적을 합니다. 반대 호르몬은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이라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지방을 막 에너지로 써요. 네. 소비하죠. 이거를 보통 전문 용어로 동화 호르몬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화 호르몬이라. 어디 들어보신 것 같죠? 네. 두 개를 합쳐서 대사라 그래요. 네. 자, 건강한 탄수화물이 있고요. 건강하지 못한 탄수화물이 있죠. 자, 인슐린은 이 두 탄수화물의 100%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얘는 혈당을 그렇게 빠르게 올리진 않아요. 얘에 비해서. 얘는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가거든요. 확 올라가면 그에 맞춰서 혈당을 빨리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도 확 올라가요. 그러면 얘가 잡아다가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빨리빨리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저장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 지방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배에 저장이 많이 돼요. 내장 지방에. 네, 빨리빨리 보내야 되니까 그 근처에 있는, 간 근처에 있는 놈들이. 그래서 지방간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두 사이가 깨어진 것들이 반대 호르몬이 깨어진 게 이제 비만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갈게요. 이거 먼저 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거든요. 이때는 저장을 합니다. 이때 지방을 에너지로 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아침 먹고요. 간식 먹어요. 또 올라가죠. 점심 먹고요. 간식 먹어요. 또 저장하죠. 저녁 먹고요. 이 야식을 엄청 먹어요, 막. 그러면 하루 종일 저장만 하는 거예요, 저장만.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잠잘 때 이만큼 지방을 많이 쓰잖아요.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만 적게 먹고요. 잠을 푹 잘 자고 나면요. 살이 빠져 있어요. 그런 경우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잠을 잘 잤는데 다음날 몸무게 왜 이렇게 살이 빠져 있지? 그런 것들이 호르몬과 관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인슐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갈게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성되는 대사 호르몬으로 혈액 속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고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 포도당은 분해 과정을 통해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소모된다. 또한 인슐린은 포도당을 간으로 흡수시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한다. 하지만 비만이나 당뇨의 상황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과잉된 인슐린은 간세포 내에서 중성지방을 합성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높이고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지방산을 간으로 추가 유입시켜 결과적으로 지방간을 발생시킨 것이다. 성함이 어디요? 성함. 네. 자, 여러분. 술을 안 먹어도 지방간이 만들어져요. 뭐를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만들어질까요? 당. 당을 많이 먹으면요. 장에서 술이 만들어져요. 술은 어떻게 만들죠? 당이 발효되면 당을 많이 먹으면 여기 산소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산소 들어가면 배가 가스가 빵 차죠. 우리 저기 뭐야 그 대장 검사할 때 하고 나면 빵 차잖아요. 산소 안 들어가요. 산소는 혈관에 들어가는 거지. 잡아다가 헤모글로빈이. 그래서 내가 술도 안 먹었는데 피곤하고 늘어지고 죽겠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성함 어떻게 되세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개념이라는 게 나왔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전문 용어로 라플드라 그러거든요. 예,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만하시게 되면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을 빼야지. 살을 빼야 되는데 당을 적게 먹어야겠죠. 예, 당을 적게 먹게끔 하셔야지 지방도 안 만들어지고 몸의 피로감도 줄어들고 지방간도 줄어들 거예요. 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살을 찌게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이제 알게 됐죠. 자, 볼게요. 비만한 사람이랑 날씬한 사람이 봤을 때 날씬한 사람 비해서 비만한 사람이 인슐린 수치가 훨씬 높죠. 그런 것 봤죠? 날씬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죠. 그런 거예요. 근데 비만한 사람이 조금만 먹어도 난 살쪄요.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됐다는 건 그만큼 내가 빨리 몸에 계속 저장을 하게끔 된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저녁 시간으로 갈수록 혈당 수치는 같은 음식에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녁은 적게 먹고요. 아침, 점심을 든든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날씬한 사람 비해서 당뇨가 있고 비만한 사람이 쭉 인슐린 수치가 높죠. 더 비만해지고 더 살찌기 좋아지는, 더 저장하기 좋아지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또 다른 새로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요, 포만 중추를 자극해주는 체중 조절 호르몬이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식사를 하시고 나면 비만 세포에서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러면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 이렇게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시상하부, 뇌에서 있는 시상하부는 렙틴, 인슐린, 그렐린 세 가지 호르몬을 관장을 하는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허기 호르몬이에요. 배고프면 분비시켜서 밥 먹어, 빨리 먹어, 배고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방금 말한 이제 그만 먹어 이렇게 하는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강력한 놈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면요, 얘가 분비가 돼도 얘는 인지를 못해요. 세 가지를 다 얘가 다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기능을 하지 못하거든요. 인슐린 호르몬이 제일 힘이 강력한 놈이에요. 자, 그러면 만성적인 인슐린 분비 상황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렙틴 기능이 억제가 됩니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렙틴은 분비되나 뇌의 시상하부는 이를 감지 못하고 계속 허기지다 그래요. 먹게 되죠.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는 배부른 것 같은데 또 들어가. 예, 이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만 인구 80%는 인슐린 수치가 높으며 현대 음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현대 음식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많이 먹으면 그만 먹어. 식욕을 낮추고요. 기초 대사량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60kg인데 오늘 좀 많이 먹어서 62kg가 됐어. 그래가지고 잠자고 일어났더니 60kg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예. 렙틴 호르몬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먹는 게 좀 부실했어. 그러면 식욕을 막 올리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요. 다시 55kg까지 떨어지지만 60kg로 돌아가는 게 이런 렙틴 호르몬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자리가 없으세요? 뒤에 의자 가지고 오셔서. 네. 자, 단기간에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절대 성공 못하는 이유가 이런 렙틴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볼게요. 연휴나 명절 우리 많이 먹죠? 예. 그래도 주중에는 좀 덜 먹지만, 예. 많이 먹으면 지방에서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아까처럼 식욕을 감소시키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예전의 체중으로 돌아오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살을 뺐는데 지방이 감소했기 때문에 렙틴이 감소되고 식욕 호르몬이 증가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본래 체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거 보통 뭐라 그러죠? 그렇죠. 요요죠. 아우, 똑똑하세요. 본인들이 다 느껴보신 거를 이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체중 감소는 일어날 수 있으나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감소되고요. 그에 따라 계속 배고파요. 네, 계속 배고프니까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어. 먹는 것만 생각나. 막 먹방 보게 되고 막 그렇죠. 그래서 뇌에서는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그 뇌에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더 너는 체중이 더 빠지니까 위험해.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그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는 이제 늘어나게 돼서 나태와 식탐을 유발하게끔 바뀝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죠?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체지방이 저장이 되고 이 체지방에서 렙틴이라는 놈이 방출돼서 이제 너 이제 그만 먹고 하는데 신경 안 쓰고 사람들 만나서 뭐 또 커피에다가 뭐 시럽 엄청 넣고 케이크 먹고 뭐 먹고 또 먹고 그만 먹어야 되는데 또 먹고 있고 계속 먹다 보니까 과도한 인슐린이 분비되죠.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은 또 저장이 되고 렙틴은 계속 분비되나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고 있으니까 얘는 인지를 못하고 있고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체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체중 조절점이라는 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라는 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몸에서 당을 만들어내요. 자, 예전에 원시 시대나 신석기 뭐 이렇게 예전의 시대 때는 농경 시대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이렇게 있다가 사자가 나타나든지 뭐 위험한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혈당을 확 만들어서 우리 몸의 혈당은요 기하급수적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빨리 근육에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면 혈당은 뚝 떨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인슐린은 또 떨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은 뭐 위험한 상황은 없잖아요. 근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많죠. 자식 새끼들, 남편, 뭐 빚이라든지 부모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내가 몸을 많이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막 신경 고민만 많이 하잖아요. 그럼 혈당이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그 혈당을 올리는 와중에 근육을 녹여서 당을 만들어내요. 근육은 빠지고요. 지방은 더 쌓이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배만 볼록해지고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근데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음식 섭취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에서는 에너지를 혈당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뇌에서는 자꾸 에너지를 쓰지만 몸에서는 다른 데서는 혈당이 계속 많아지는 현상이 이제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식 섭취가 증가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한 음식이 몸에 땡길까요?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이 땡길까요? 그렇죠? 네. 뭐 과일, 뭐 채소 전혀 생각 안 나죠? 떡볶이, 또 뭐 있을까요? 콜라, 마라탕, 뭐 피자, 치킨 이런 거 있겠죠. 자, 요런 식욕을 쾌락적 식욕이라고 그래요. 항상성 식욕이 있고요. 쾌락적 식욕이 있습니다. 항상성 식욕은 뭐냐?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면 밥이랑 김치만 있어도 맛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쾌락적 식욕은요, 이거 안 먹으면 나오는 배가 안 불러. 쾌락적 식욕이 스트레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살이 더 찌겠죠.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해야 돼요. 스트레스 해소하려면 뭐가 좋을까요? 운동이나 좀 해주세요. 아직 운동 한 번도 안 나왔잖아. 자, 운동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운동이 좀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좀 많아서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인슐린이라는 놈이 많이 분비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만 나와도요, 애를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주는 건데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세포로 집어넣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적으로는 렙틴이 기능을 막아버리고요, 렙틴 저항성으로 만듭니다. 자, 렙틴 저항성은 뭐냐? 체중 조절점을 재설정합니다. 체중을 더 올려버려요.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60kg였어요. 나는 60kg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55kg까지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해서 뺐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동안 참았던 식욕을 못 참고 먹었어요. 했더니 60kg가 아니라 65kg 올라가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몸은요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굶어 죽는다고 생각해요. 네, 굶주림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더 높게 세팅을 해버려요. 그게 체중 저절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이어트를 했어요. 60kg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70kg로 돼버렸어요. 네. 다이어트 다 해보셔서 아시죠? 예전보다 체중이 오히려 훨씬 올라갔죠. 이 체중 조절점을 건들지 못하면요, 체중은 아무리 빼봤자 결론적으로는 다시 돌아가요. 요요 현상이죠. 네, 읽어볼게요.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래 상태 회복, 원래 60kg였으면 60kg를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 굶주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 체중을 늘려버립니다. 그게 체중 조절점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높아지게 되고요. 이제 체중 조절점을 이제 바꾸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음식의 양 칼로리만 생각했지만 질적인 면을 훨씬 이제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것만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공되지 않고 되도록 가공되지 않은 한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잘 상하지도 않고 산패도 되지 않는 가공된 서구식이 건강할까요? 한식.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과정을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해 볼게요. 5kg였다가 65kg로 빼고 그러고 나서 115kg를 쪘다가 70kg로 빼고 70kg로 120까지 쪘다가 91kg까지 빼고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137kg까지 왔어요. 체중 감량의 시도에 성과를 거두었지만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지금의 상황, 인생 최고 몸무게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체중 조절점이 올라간 거예요. 체중은 뺄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 미국의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더 비기스트 루저라고요. 체중 무조건 많이 빼면 상금을 엄청나게 줘요. 자, 이분이 1등을 했는데요. 30주, 한 8개월 못 돼요. 119kg를 감량했어요. 한 달에 한 15kg 이상 뺀 거예요. 유지될까요? 자, 볼게요. 6년을 통해서 6년 지나서 이제 봤거든요. 자, 기초대사량 제일 떨어져 있죠. 몸은 더 저장하기 위해서 기초대사량을 확 떨어뜨려요. 운동 아무리 많이 해봤자 기초대사량이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운동 수치가 제일 늘었죠. 10.1까지 늘었잖아요. 운동을 아무리 해봤자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혈당 높아졌죠. 높아졌죠? 여기 100 안 넘었잖아요. 요걸 보시면 돼요. 6년 뒤 인슐린 수치 제일 높죠? 더 저장하기 쉬운 좋은 몸으로 바뀌었죠. 호마IR라는 건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인슐린 분비가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제일 높아졌죠? 더 살찌기 좋아지는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칼로리로 보시지 말고 호르몬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것도 영상 보시면서 이해할게요.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다는 그녀. 문제는 감량 이후 몸무게가 더욱 증가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요요의 늪에 빠진 거죠. 제가 제일 오래 살던 몸무게가 거의 70에서 75 사이 정도? 그러니까 좀 통통한 정도였는데 계속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95kg 되게 예뻐집니다. 차라리 안 뺐더라면 95kg까지 찌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다이어트 캠프 갔다 오신 거예요. 10kg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요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걸까? 일상으로의 복귀. 직장이 바뀌고 이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죠. 과연 보영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달라졌죠? 여러분 예상했던 대로 모습이 이전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동안요? 그냥 잘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몸무게부터 확인해 봅니다. 과연
73kg. 다시 요요의 늪에 빠져버린 걸까요? 하기가 싫더라고요. 운동도 지겹고, 식단도 지겹고, 질렸어요. 그리고 가면 어차피 또 혼자 해야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막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할 자신도 없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다이어트 중입니다. 과도하게 칼로리를 섭취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다시 살이 찌고 있습니다. 요요와의 전쟁은 이미 답이 정해진 무모한 도전인 걸까요? 마음은 막 빼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처럼 잘 안 되고, 좀 먹고 막 이러면서 더 안 좋아지죠, 상황이. 약간 자기 비하도 심해지고. 저 자신한테 자꾸 모는 거예요, 그거를. 다 네 잘못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몸무게 뺐을 때도 이 몸무게를 지나왔잖아요. 요즘에 또 이렇게 빼는 동안 70kg 이렇게 지나는데 그때보다 지방이 확실히 많이 붙는 느낌이 지금 하지. 더 약간 뚱뚱해진 느낌? 그러니까 10kg 찐 게 아니라 한 15kg, 20kg 찐 것 같아요. 보영 씨의 체중 변화와 기초 대사량을 확인해 본 결과 체중이 줄자 기초 대사량도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이후 체중이 늘었음에도 기초 대사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몸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거죠. 요요 현상으로 체중과 함께 증가해야 하는 기초 대사량이 계속 낮아져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 좀 되시죠? 네. 궁금한 거는 이따가 마치고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중에 계속해서 뭐 이렇게 이론적인 거 설명드릴 거예요. 네. 자, 음식 중에 이런 음식을 또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우리 지방은 필수 지방산이라고 또 있습니다. 오메가3, 오메가6가 있거든요. 오메가3는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죠. 오메가6는 건강해 보이시나요? 가공됐죠? 자, 우리 식용유, 콩으로 만들잖아요. 콩을 가만히 두면 냄새 많이 나죠. 네, 매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식용유에 냄새가 나던가요? 그럼 냄새 빼야겠죠? 네, 탈색하고 탈취하고요. 표백 처리하고요.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화학적인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요. 자, 그렇다고 얘를 그냥 마시진 않잖아요. 얘를 가열 처리를 해요. 그럼 뭐가 되느냐? 트랜스 지방이 됩니다. 그렇게 안 좋다 그러잖아요. 트랜스 지방이 왜 안 좋냐면요. 안 좋은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을 높여요. LDL 콜레스테롤은 뭐냐면 이 혈관에 이런 지방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름기가 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HDL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이 혈관에 지방이 낄 만한 놈을 HDL 콜레스테롤이 잡아다가 간으로 보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네, 트랜스 지방은. 근데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HDL이 높아집니다. 유일하게 운동이. 그 운동 중에서 유산소 운동. 네. 자, 그리고 그런 개념을 보시고, 자, 이런 그 오메가6는 요거 또 C가 있잖아요, C. 네. 여러분 C 먹어요? 아니요. C를 왜 먹지도 않는 걸 왜 기름을 짜야 되냐고요? 그리고 사과 C 먹어요? 몸에 안 좋다잖아요. 이것도 몸에 안 좋거든요. 이거 안 좋은 걸 굳이 만들어가지고 또 가열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자, 오메가6가 많아지면요, 몸에 염증이 증가하고 혈액 응고가 증가합니다. 혈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쌓이면 자가 면역 질환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관절염, 알레르기, 천식, 염증성 장질환, 심혈관 질환 및 암을 발생합니다. 자, 이런 염증들이 이제 몸에 많아지면 이제 이런 이제 음식들, 이런 기름들은 가공식품과 뭐 이런 거 튀기는 거에 많이 쓰잖아요. 염증을 높이고 염증 물질에는 TNF-알파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 놈은 이제 또 렙틴 저항성을 만들어서 체중 조절점을 팍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만이 오게 되죠. 자, 영상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오메가6가 만드는 염증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등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요. 뿐만 아니라 천식, 건선,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관절염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이 정도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방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포화지방이 몸에 나쁜 지방일까요? 그냥 아는 대로 하세요. 오늘 모르시니까 다들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식물성 지방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죠? 아까 아시다시피 식물성 지방은 오메가6 지방이 있어요. 자, 영국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최근 심장 건강에 이상이 있는 남성 220명을 대상으로 A그룹은 포화지방, B그룹은 오메가6인 리놀렌산의 이제 식물성 지방을 섭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봤더니 B그룹의 심장질환 및 모든 사망 원인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현대에는 오메가6 섭취가 매우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오메가3 섭취는 매우 감소를 했습니다. 적정 비율이요, 1대1 비율로 드셔야 되는데, 최대 오메가6가 4, 오메가3가 1 정도로 하셔야 돼요.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음식은 50대 1 정도 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옥수수 식용유 이런 거 만들잖아요. 오메가6가 엄청 많아 보이시죠? 풀떼기 보세요. 오메가3가 훨씬 많죠? 네. 이런 음식으로 우리가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70년경에서 2010년경 이렇게 쭉 봤더니 2010년경에 이제 비만 인구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게 곡류와 첨가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게 돼서 그런 비만 인구가 늘어났어요. 이게 뭐냐? 정제된 탄수화물, 오메가6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통곡물이 아닌 정제된 탄수화물과 식물성 지방이 첨가된 가공식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가공식품은 맛을 당기게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3가지가 꼭 들어가면 정말 맛있는 그리고 미치게 만든 음식인데요. 설탕, 지방, 소금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가공식품들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음식들이 딱 입으로 딱 닿는 순간 뇌에서는요, 도파민을 확 분비시켜요. 그래서 더 먹어 만듭니다. 마약처럼 뇌에서는 인지를 해요.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은 설탕, 탄수화물 이런 수치도 많고요. 그리고 염증을 만드는 지방 수치도 많죠. 그래서 인슐린이 계속 증가하고요. 그리고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인슐린이 증가하다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요. 결론적으로는 렙틴 기능 억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관되다가 렙틴 저항성을 만들죠. 그래서 체중 조절점을 상승시키고 비만이 더 과속화되는, 그냥 비만이었다가 초고도 비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자, 어떤 이제 이것들을 잘 아는 이제 10년 경력의 트레이너, 영국의 어떤 트레이너가 이거를 이제 한번 자기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이게 맞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거는 본인이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나한테 그리고 보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하루 5,794칼로리, 한 6,000칼로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보통 1일 권장 칼로리가 2,000 정도 되거든요. 곱하기 3배를 드셨어요. 자, 한쪽은 자연식품. 여러분들 고지방식이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방이 50% 이상이죠. 탄수화물은 좀 적고요. 단백질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는데 볼게요. 이 정도 칼로리 먹으면 예상 증가가 한 7.3kg 정도 증가가 해야 되거든요. 체중이. 근데 1.3kg 증가하고요. 허리 둘레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건 뭐냐? 지방이 빠지고요. 근육이 늘어난 거예요. 운동은 계속 했겠죠. 트레이너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칼로리에 이런 좋지 않은 가짜 음식을 먹었어요. 이런 음식은 고탄수화물의 트랜스 지방입니다. 탄수화물 수치가 60% 넘죠. 지방은 적고요. 단백질도 적죠. 자, 예상 킬로그램에 맞춰서 7.1kg가 늘었고요. 허리 둘레가 9.14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부 지방으로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만은 열량의 불균형이 아니라 호르몬의 불균형이다.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식초를 좀 이용을 하시면 체중 감량에도 더 도움이 되고요. 인슐린 수치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연구 결과를 볼게요. 식사하시기 전에 한 500L 정도의 한 2큰술 정도 넣고요. 식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체중이 한 최대 1.8kg 정도 감소했고 내장지방, 허리, 엉덩이 둘레, 중성지방 수치가 이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식초를 마신 그룹이나 식초 맛이 나는 그냥 음료를 마신 그룹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칼로리는 동일하고요. 식초를 마신 그룹이 2배 이상 체중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반인뿐만 아니라 뭐 인슐린 저항성 비만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1, 2형 당뇨 환자들한테도 이렇게 식초 한 큰술만 이렇게 마시기만 해도 혈당 수치가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요거 내가 할만하다 하는 거를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냥 초콜릿 먹었을 때는 혈당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식초를 먹고 초콜릿 먹었더니 완만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나타난다. 요거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을 막 높이고 이런 음식들은 인슐린을 높여서 우리 몸을 뚱뚱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배가 많이 나오게 비만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다이어트 콜라죠. 다이어트 탄산음료. 이거는 괜찮을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설탕이 없잖아요. 칼로리도 없고. 그래서 분명히 설탕이 없는 것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시면 설탕 섭취량과 열량을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인슐린 수치는 설탕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인슐린 때문에 문제거든요. 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자, 이런 인공 감미료, 인공화학적인 그런 식품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뭐 농약을 뿌리고 뭐 살충제, 제초제를 뿌렸는데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잔뜩 뿌려서 우리가 먹을까요? 안 먹죠. 이것도 똑같아요. 아스파탐이 뭐 몇백 배나 뭐 단맛을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암을 유발한다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 자연적인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무해하지 않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만을 일으키는 것은 열량이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자, 대표적인 가공식품 있죠. 우리나라에 1인 1닭. 죽습니다. 이거 먹으면 매일. 잘 보세요. 자, 염지하죠? 소금 들어가죠? 그리고 밀가루 반죽하죠? 거기 하면서 설탕 들어가죠? 기름에 튀겨내지 않습니까? 삼박자가 다 갇혀 있죠? 자,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가 한 10개밖에 안 됐어요. 뭐 페리카나 처갓집? 뭐, 이 정도? 예, 그죠? 지금 몇 개인 줄 아세요? 네. 700개 이상입니다. 800개 정도 되죠? 네. 좀 있으면 1000개 되겠어요. 네. 자, 이러한 음식 때문에 우리가 자꾸 몸이 병들고 비만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음식들은 이제 암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잘 볼게요. 감자튀김. 탄수화물인가요? 네. 탄수화물인가요? 탄수화물에도 들어가요. 아니에요. 탄수화물이에요, 지방이에요? 지방 아니에요? 둘 중에 탄수화물이 있는데 지방이 썰어놨지 않았어요? 그럼 지방이 더 많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아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공식품이잖아요. 안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대용 시리얼. 이 건강한 음식인가요? 애들이 대번해합니다. 잘 먹는 거는요, 설탕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안 먹는 거 한번 줘보세요. 설탕 안 들어간 거. 바로 치워버려요. 정말 건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미디어에 속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먹는데 돈 쓰고 살 빼는데 왜 돈을 씁니까? 안 먹고 운동하는데 돈을 쓰든지, 먹고 살 안 빼는데 돈을 쓰든지, 왜 잘 먹고 또 돈 주면서 운동 하냐고요. 한쪽에만 건강한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체중도 빼고 건강하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죠?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네, 다 보이시죠? 자, 이게 건강한 음식일까요? 이게 건강한 음식일까요? 삼겹살. 자연식품이잖아요. 삼겹살에 포화지방만 있나요? 불포화지방도 많고요. 단백질도 있고요. 비타민도 있고요. 미네랄도 많습니다. 수분도 분명히 들어있고요. 그리고 삼겹살 먹을 때 이런 것들이 같이 먹잖아요. 이거 먹을 때 쌈 싸 먹습니까? 맛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연식품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입맛만 조금 바꾸면 돼요. 입맛 금방 바뀝니다. 한 일주일만 하면요, 입맛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버터랑 이런 케일이랑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거죠. 가공적인 거죠. 네. 10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가격이. 근데 호떡 만들 때 버터 쓸까요? 마가린 쓸까요? 좋은 걸까요? 그럼 밀가루 또 들어가잖아요. 또 설탕 들어가잖아요. 말했던 거 다 나오죠. 네. 자, 케일을 이만큼 하면 돈이 얼마일까요? 근데 이거 훨씬 싸죠. 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요, 이렇게 한 장으로 봤을 때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건강한 음식 딱 하나밖에 없죠. 요거밖에 없죠. 다 가공식품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눈이 이제 생기셨어요. 이제 실천을 하시면 되는데, 당장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루 중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하셔도 조금 변화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침입니다. 새끼다 이렇게 먹진 않아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아침만은 진짜 건강하게 먹으려고 그래요. 사과가 뭐 이제 금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사과 먹고요, 발효된 낫도 먹고요, 뭐 견과류 먹고, 삶은 계란 먹고요. 이거는 코코넛 오일에 이렇게 전자레인지 1분 딱 돌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요 기름. 맛있습니다. 먹다 보면. 저도 처음에는 이만큼 먹었어요. 향이 너무 예. 근데 적응되니까 좋더라고요. 올리브유보다는 전 낫더라고요. 예. 이건 약간 단 냄새가 나거든요. 예. 무향으로 나오는 코코넛 오일도 있거든요. 그게 몸에 나쁘거나 가공된 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조금 그것보다는. 근데 오메가6보다는 100번 낫겠죠? 예.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는 예를 들어드린 거고. 그리고 자, 이런 지방은 자연적인 지방이에요. 그냥 긁어서 있잖아요. 넣어버린 거예요. 네, 코코넛을. 네. 전혀 문제가 없겠죠? 지방이 전혀 우리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방 섭취가 비만에 주된 영향을 줄까? 그렇지 않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 세계 몇 년간 걸쳐서 이런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자료를 분석한 거고요.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갈게요. 네, 어쨌든 지방, 좋은 지방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요, 다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지방을 넣어서 좋게끔 해줘야지 몸도 건강해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HDL도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좋은 지방 원료가 되면 좋은 원료가 그런 콜레스테롤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좋아지게끔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장은요, 제2의 뇌라 그러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요. 대표적인 뭐 이제 도파민 같은 이런 좋은 음식이 들어갔을 때 그런 이제 좋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탄고지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적게 먹으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지방에 대한 그런 것들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왜 지방을 많이 먹어야지,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온 거고, 지방은요, 인슐린을 높이잖아요. 네. 단백질도 인슐린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지방만 먹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오메가6도 많이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염증 생기고 또 인슐린 저항성 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으면서 이제 뭐 탄수화물은 조금 수치를 낮추고,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이겠죠. 그러다 보면 인슐린 분비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체중 조절도 빨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생 그걸 이렇게 식사를 못 해요. 우리 인간은요,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식단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좋기 때문에. 질문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네. 할 게 많아가지고. 네. 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패스트푸드 뭐 여러 가지 이런 가공 음식을 끊기가 힘들다면 이제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게, 보세요. 뚱뚱한 지한테 이런 그 햄버거로 해볼게요. 대표적인 게 햄버거를 마음껏 먹게 했더니 당연히 뚱뚱해지겠죠. 더 비만하게 됐죠. 근데 시간 제한 다이어트 10시간만 먹게 했어요. 날씬해졌죠. 희망이 있죠. 날씬한지 또 먹게 했는데
또 마음껏 먹었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쥐는 예, 과체중이 됐죠. 아직 이거는 인간 실험은 못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하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했더니 이제 날씬한 걸 유지를 했고요. 아, 나는 그래도 주말엔 좀 먹어야겠지 하는 거는 이제 또 보시다시피 주중에는 열심히 하고 주말을 먹었더니 날씬한 게 유지가 됐죠. 예.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먼저 시도해 볼 만한 게 아닐까 또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먹는 거예요. 14시간. 14시간의 공복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럼 12시간부터 하는 거예요. 이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식사 시작하고 저녁 8시 전까지 식사를 마치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네. 야식만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못 끊으세요? 자, 보다 보니까, 이래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죠. 혈당 조절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10시간 정도만 이제 마음껏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면 12시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13시간, 14시간,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온 간헐적 단식, 16시간 단식을 해주시면 몸이 아주 좋아지는 오토파지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토파지 메커니즘은 뭐냐? 우리가 잠을 잘 자야지 컨디션이 좋잖아요. 몸도 이 내장 기관도 대사 시스템도 적당히 안 먹어주는 시간을 만들어야지 얘네들이 회복하고 치유하고 휴식을 취해가지고 낡고 노화된 세포들을 이제 죽여버려서 그 원료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좋은 세포들을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읽어볼게요. 세포 내에 노화되고 기능이 떨어진 세포 소기관, 변형된 단백질, 노폐물과 같은 쓰레기를 세포 안에서 치우고 재활용하는 시스템. 그게 1차적으로는 간헐적 단식. 16시간 정도 단식을 해주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요, 오토파지 최적의 시간은 36시간이에요. 당장 절대로 못합니다.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건강검진 할 때는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24시간 좀 넘어서 한 30시간 정도까지는 하겠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있잖아요. 배는 꼬르륵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꼬르륵도 안 하고요. 머리도 맑아지고요. 몸도 가벼워질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긴 시간은 힘들겠지만 12시간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서 점차적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것도 영상 보시면서 이해해보고 갈게요. 음식 섭취는 생체리듬 말초 시계를 작동시켜 소화기관 작용과 대사 작용을 활발하게 만든다. 그런데 밤이 되면 중추시계의 작용으로 간뇌의 내분비선인 송과선에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 소화기관을 잠들기 쉬운 차분한 상태로 만든다. 또한 수면 중에는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식욕억제 호르몬 렙틴도 급격히 늘어나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면 시간인 밤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관이 깨어나 활동하게 되고 생체 리듬이 틀어지면서 멜라토닌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 분비에 교란이 생긴다. 따라서 수면이 방해를 받고 식욕이 증가해서 야식을 더 먹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야식을 먹고 바로 잠들면 대사 과정을 거칠 시간이 부족해서 영양분이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저장되며 비만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야식만 끊어도 살 뺄 수 있겠죠. 그동안 내가 잠자는 동안 지방을 태우니까요. 네. 아니면 간식만 끊어도 살 뺄 수 있겠죠. 왜냐면 인슐린이 그때 분비되지 않게끔 해서 지방을 에너지로 쓰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 선택을 하세요. 간식을 안 먹으려면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든든하게. 많이 먹어도 돼요. 근데 건강하게 드셔야겠죠. 네. 지방을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방을 먹게 되면요, 포만감이 오래 가거든요. 자, 고기를 먹으면, 자, 고기 1, 2, 3차까지 갈 수 있어요?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닭고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탄수화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빔국수 먹고요, 라면 먹고요, 쿠키 먹고, 뭐 케이크 먹고, 달달한 시럽 넣어 먹고, 좀 있다가 또 먹고 계속 먹을 수 있죠. 왜냐면요, 단백질이랑 지방은요, 우리 몸에 포만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펩티드 YY라는 게 있고, 콜레스테롤, 아무튼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도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에 대한 호르몬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기 먹고 밥배 따로 있잖아요. 근데 고기 먹고 고기배 없잖아요. 밥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고기 많이 먹고 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밥은 드시지 않겠죠? 다른 거 뭐 냉면이라든지 뭐 2인분, 3인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포만 호르몬이 그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간식을 안 먹는다 그러면 뭐 단백질도 적당히 드셔야겠지만 지방도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브유를 이렇게 막 뿌려서 드시죠. 거기다가 식초 뿌려 드시죠. 혈당도 낮추고. 그래서 그 이태리 뭐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이유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렙틴이 감소하고 아까 렙틴 나오는 거 봤죠?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배고픈 적 있으세요? 잘 때 배고파서 일어나진 않잖아요. 자기 전에 배고프지. 예. 잠이 들면 배가 안 고프잖아요. 예.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이제 그렐린이 증가해서 식욕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그리고 인슐린이 증가해서 이런 것들이 해서 결론적으로는 피 단축되고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암으로부터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인슐린 호르몬이 제일 큰 역할을 하고요. 호르몬 중에서. 그다음에 렙틴은 체중 조절을 만들어주죠. 염증을 만들지 않게끔 그런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휴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휴식, 영양, 운동. 휴식. 잠도 잘 자야 되겠지만 얘가 휴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체중 설정 값이 떨어집니다. 이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만 봤죠? 떨어집니다. 체중 설정 값이 떨어지면요. 그야말로 이제 요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체온은 36.5도를 유지를 하죠. 건강한 거잖아요. 체중 설정 값도 향상성, 체중 설정 값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더 이상 체중 변동이 별로 없어요. 체중 설정 값을 변화를 시켜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 수가 없어요. 비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넘어갈게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탄수화물은 당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단백질도 50% 정도 당을 올리잖아요.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당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10% 미만이잖아요. 지방도 적절히 이용해 주시면 좋다. 건강한 지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런 호르몬들이 되게 좋아져요. 1차적으로 인슐린 민감도가 상승해서 인슐린 수치를 감소시켜요. 아까 보셨다시피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는 게 안 좋다고 했죠. 그리고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서 체지방 연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왜? 코르티졸이 나오면 혈당을 막 올린다고 했잖아요. 혈당을 오르지 않으니까 이제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방을 지금 못 쓰고 계시거든요. 지금 계속 당만 쓰고 있어요. 당만 쓰고 나면 어떤 폐해가 발생을 하냐? 끝나고 나면 더 배가 고파요. 내 당 어디 갔어? 이러거든요. 더 먹어 그래요. 근데 이런 운동을 통하면 지방을 쓰기 때문에 혈당은 그대로 내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지방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근육이 늘어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이오카인이라는 거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렙틴 저항성을 이제 좋아지게끔 개선을 해서 체중 조절점이 감소해서 여러분들이 요요 현상 없는 체중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시간이 이렇게 다 됐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개념은 운동 실기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찝어갈 것만 찝어갈게요. 살 빼려고 운동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걷기를 10분 걸어야지 40분을 걸어야지 이게 하나 몸에서 빠져요. 그리고 보양식이라는 이제 삼계탕을 800kcal거든요. 달리기를 거의 90분 이상을 뛰셔야 돼요. 90분, 이거 먹고 90분 뛸 수 있으세요? 못 뛰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같은 100kcal인데, 이거 100kcal가 되려면 한 3.5컵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2캔, 3캔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3.5컵 먹을 수 있을까요?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래서 음식의 질만 달라져도요, 내가 먹는 양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칼로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체력을 높여드릴 거고요. 저는 체력은 사망률을 낮춰준다. 이렇게 사망률이 쭉 떨어지죠. 그리고
그리고 체력이 이제 진한 색일수록 체력이 좋은 그룹들이거든요. 이렇게 사망 위험도를 낮춰주는 고혈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환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를 다 가지고 갈 거예요. 네.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때부터는 지방을 쓰지 못하고 자꾸 당만 써가지고 운동 끝나고 나면 야, 뭐 먹고 싶은데 뭐 먹지? 이렇게만 됩니다. 실제로 저 운동 끝나고 이제 졸업하신 분이 입맛이 바뀌었대요. 예, 라면 먹던 사람이 이제 과일을 찾게 되더랍니다. 예. 자, 운동은 이제 노화와 관련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런 노화도 예방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운동은 이제 크게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을 동시에 우리는 다 같이 합니다.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방을 에너지를 쓰려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 물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때 지방이 우리 몸에 많은 에너지가 이제 지방이거든요. 이때 지방이 에너지를 쓰이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유산소 대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무산소 대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무산소는 당을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래서 뭐 젖살이라는 피로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아까 말씀드린 술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맨날 피곤한 거예요. 집에만 가면. 운동을 해도 피곤한 거예요. 네. 운동을 체력을 높이는 데 한 게 아니고 그냥 막 몸이 피곤하게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을 높이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지방 쓰고 나니까 운동해도 뭐 배 그렇게 고프거나 이러지 않네? 그런 식으로 점점 바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요. 한 2달은 걸려야 돼요. 예. 3개월 정도는, 3주 정도는 어떻게든 버티셔야 돼요. 예. 그 버티고 나면요. 이제 조금 습관되거든요. 한 달 지나고 나면 내 몸이 가벼워져 있어요. 근데 체성분 검사하면 똑같아요. 예. 몸이 쉽게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한 2달 정도 지나면 조금 바뀌어 있을 거고요. 종료될 때면 확실히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예. 체력이 높아져서 이제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이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뭐 넘어가고 어쨌든 체력을 높이게 되면 저체력은 당만 에너지를 쓰는데 이제 고체력은 지방을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요. 인슐린 민감도를 낮춰서 인슐린 수치를 감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서 체중 설정값, 체중 조절점을 낮춰주고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기본적인 개념 있죠. 음식들,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고쳐나가면 성공이에요. 하나가 되면 두 번째 걸 할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꿔드릴 거예요. 체력이 좋아지면요. 집에 가서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없어집니다. 집에 가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뭘 하나 더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자꾸 제가 건드려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신 것들을 저거 해봐야지 이거 나한테는 안 맞네 그러면 다른 걸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바뀌어 나가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예,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초대사량과 체중 조절값은 다른 거죠?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싶은 방법은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근육을 올리라 그러죠. 근육. 네, 근육은 에너지를 태우는 따뜻한 물 좋죠. 네. 근데 그걸로 너무 많은 기대를 절대로 하지는 마세요. 네. 기초대사량이랑 따뜻한 물은 많은 관계는 없지만 몸이 열이 나면 그 안에서 열이 나면 땀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칼로리 소비는 좀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사우나 갔다가 물만 빼고 나왔지 좀 있으면 다시 차잖아요. 그럼 물만 빠진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네. 아까 가공식품하고 한식하고 네. 이렇게 나눴을 때 네. 한식을 먹었을 때 네. 효과가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한식에서 네.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기름이 참기름하고 들기름이잖아요. 네네. 근데 걔네들도 가공을 통한 참기름하고 가공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걔네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흔히 쓰는 좋은 기름인데. 기름인지 나쁜 기름. 아셔야 될 게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들기름은 오메가3입니다. 참기름은 오메가6예요. 어쩐지. 그러면 뭘 드셔야 될까요? 들기름. 오메가3죠. 들기름이 빨리 상하는 건 아시죠? 네, 냉장 예. 보관. 오메가3가 더 빨리 상해요. 예. 그리고 가공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올리브유도 있잖아요.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비싼 거는 가공 안 해요. 그냥 짜요, 그냥. 냉 압착식으로. 그것도 열이 들어가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비싼 것들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한가득 부어 드시진 않잖아요. 올리브유 지금 얘기를 들어요. 좀 들기름, 참기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이제 덜 가공되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기름도 이렇게 냉 압착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있어요. 그게 훨씬 좋겠죠. 예. 예. 올리브유를 이제 저는 좀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뿌려 드시면 포만감이 되게 오래 갑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식사까지 예. 간식을 안 먹을 수도 되겠죠.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됐죠? 그러면 저쪽 가서 체력 검사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저쪽 운동실로 넘어갈게요.